반갑습니다. 올인원 중앙영어. 자, 오늘은 186강, 자,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는 김정우이고요. 자,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과 어법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관계사 나무를 처음 꺼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어요. 사실은 시작 지점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지, 그 이후에 테크니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사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 뭐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거 여러분들이 가려서 쓰시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제 강의를 처음 이렇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니 뭐가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왜냐면 제가 강의를 131강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건 계단식 강의이기 때문에 기초 강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 지점에서 만약에 시작을 하시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렵다, 이거 나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겁내지 마시고요. 다시 보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131강부터 돌아가시면, 자, 그때는 제가 기본적인 용어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익히시고 따라오시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도 즐거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께 좀 전달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 두 번째 저희가 다루는 날이고요. 테크니컬하게 개념은 다 이해했으니까 그럼 목적격은 어떻게 쓰고 소유격은 과연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마무리는 퀴즈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관계대명사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바로 주어 자리에 있으면 주격이라고 하고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 안에 중복된 명사, 중복돼서 생략된 명사를 다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없어진 명사의 격을 따른다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목적격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선행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뒤쪽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사람이 선행사일 때는 누구를 쓸까요? 아니, 후의 목적격이죠. 그러면 당연히 whom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해 드리면요, he's one. 자,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중에 한 사람이죠? of the scientist. 과학자들 중 한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과학자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학자들은 목적어 자리에서 중복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타동사 respect 이하의 목적어가 당연히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접속사는 접속사 역할도 해야 되지만 무슨 역할도 해야 돼요? 없어진, 자, 이 목적어의 역할을 형식적으로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목적어 자격으로 쓰는 것이 맞겠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m으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제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whom 대신에 whom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who, 주격인 who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목적어를 대신해서 쓰는데 주어 자격의 who를 쓴다. 아,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라고 또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는 관계대명사에서 만 이렇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자, all in one 팁으로 여러분께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로 우리가 who를 쓰잖아요. 그때도 whom 자리에 우리가 who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You called 누구누구누구예요. 당신 누구누구한테 전화했었어? 이런 얘기죠. 예. 오늘 아침에. 이건 뭐 당연히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몰라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주어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이 자리에 이제 whom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문장 맨 앞으로 옮기는 거죠. 의문사는 무조건 맨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자, whom did you call this morn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그래서 whom did you call this morning? 다시 한번 whom did you call this morning?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어체에서 특히 whom 대신에 who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인칭대명사는 I와 me, 다시 말해서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 변화가 있지만 time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는 어때요? 없잖아요. 주격, 목적격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영어는 이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의 모국어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랭귀지이기 때문에 문법이 점점 간략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흐름 안에서 주격, 목적격 구분 없이 그냥 who를 쓴다. 이런 물결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더 잘 이해가 좀 되셨죠? 이해 후에 필요하면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람 선행사의 목적격은 whom과 who를 둘 다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하시고 끝내시면 되겠고요. 사물은 어떻게 할까요? 사물은 원래 격 구분이 없어요. desk는 주격도 데스크, 목적격도 데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냥 위치를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것이죠. 예문으로 갈게요. The course. course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코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수업이라고도 번역을 많이 합니다. 어떤 코스입니까? 자, 어떤 수업을 듣다라고 하면 영어로 take 쓴다라고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죠? 자, semester라고 하면 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와 타동사가 등장했는데 또 목적어가 없네요. 자, 그녀가 듣습니다. 뭐를요? 그 코스, 그 수업을 듣는 거죠. 목적어가 중복 생략돼 있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 들어갈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자격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The course which she will take next semester 라고 돼 있고요. 당연히 이때는 주격, 목적격 구분 없으니까 그냥 which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그녀가 듣게 될 그 수업이 is really hard. 정말로 어려워요. 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이제 목적격은 어때요? 그렇죠. who가 된다라고 하는 점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정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목적격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소유격으로 갈 건데 요게 좀 복잡해요. 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력을 좀 올려주세요. 자, 이렇습니다. 일단 소유격은 형용사예요. My book이라고 하면 book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선행사고 소유격일 때는 who도 소유격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who의 소유격이 뭐죠, 여러분들? whos죠. 그래서 whos를 쓰는 것인데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한번 보세요.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 자, 문장의 필수 성분은 다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이제 형용사절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형용사절에서는 선행사가 명사니까 이 명사가 당연히 명사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친구가 혹은 친구를 이라고 하는 이런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등등에서 반복이 될 텐데 이 소유격은요. 약간의 변형이 발생된 거예요. 다시 한번 약간의 변형이. 그 변형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내가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아버지로 형용사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의 뭐뭐뭐로 변형이 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것이죠. 관계 형용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름을 여러 개로 복잡하게 만들기 싫으니까 관계 대명사의 범주 안에 집어넣고 대신에 요거는 형용사적 변형이기 때문에 소유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소유격은 케이스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반복되는데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서 반복되는 게 많겠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형용사식으로 변형돼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겠어요?
당연히 그냥 명사로 반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이 소유격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수 없습니다. 안 중요해서 자주 보실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좀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friends의 아버지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접속사 겸 형식적인 형용사로 바꿔서 whose로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father is a famous artist. 아버지가 유명한 예술가인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친구 자체가 예술가였다면 I have a friend who is a famous artist. 이렇게 되었었겠죠.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 선행사의 소유격은 당연히 이제 whose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개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선행사를 뭘로 옮겨볼까요? 사물로 이제 옮겨봐야죠. 사물의 소유격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한 단어로는 안 되고 of which라고 했잖아요. 자,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주 월요일날 공부했던 거. 책상의 다리. 그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legs of the desk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의 소유격은 of the desk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the desk가 중복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desk를 which로 바꾸면 of which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of which로 여러분들이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there are 구문이니까 자, 주어는 뒤에 있을 거예요. 초상화들이 있습니다. many portraits. portrait는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초상화라는 명사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초상화의 작가들, 다시 초상화의라고 하는 형용사로 변형돼서 반복되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써야 돼요? 당연히 수식받는 단어의 뒤로 가야 되니까 the painters of which are uncert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치 않아요. 그 초상화의 작가들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확실치 않은 그런 초상화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물의 소유격은 다시 한번 of 플러스 명사로 쓸 수 있어요. 사람의 소유격은 한 단어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whose가. 그런데 사물의 소유격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어민들이. 왜 마음에 안 들을까요? 자, A라고 하는 문장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 뒤쪽이 형용사 절인 셈인데 사실은 형용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겸 자, 대명사가 여기 나오지 않고 B 문장이 시작되고 중간에 나온 다음에 다시 B 문장이 이어지는 요 구조와 구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어민들이. 그러면 방법은 뭐죠? 두 단어 이상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어떻게 해요? 한 단어로 만들어서 앞쪽으로 꺼내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자, 바로 이 두 단어를 한 단어인 whose로 바꿔서 사람 선행사의 소유격인 whose로 바꿔서 쓰기 시작했는데 자, 이걸 더 많이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쓰는데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예문을 먼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는 게 중간에 접속사가 나오니까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There are many portraits whose painters are uncertain.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A 문장과 B 문장의 사이, 그러니까 맨 앞에 접속사가 지금 등장하게 된 셈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건 뭐죠? 아니, 선행사가 사물인데 왜 도대체 whose로 받았어요? 이 부분만 해결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물의 소유격은 이렇게 쓰는 게 맞고 현대 영어에서도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죠. 더 많죠, 사실은. 그리고 사람의 소유격은 당연히 이렇게 쓰고요. 그런데 점점 어떤 추세가 병행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우리 1월 1일이라고 하면 New Year's Day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apostrophe s로 표현하는 것이고 apostrophe s는 사람의 소유격과 형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어 문법이 점점 단순화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그래서 괜히 whose를 데려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물의 소유격을 이렇게 사람 소유격처럼 어퍼스트로피 s로 쓰기 때문에 자, 바로 이 of which를 뭘로 쓴다? 이렇게 whose로 이제 과감하게 저렇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용자인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납득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빨간색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자, whose는 자, 바로 선행사가 사물이지만 사람의 대명사의 일족, 자, 가족인 whose를 데려다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격의 경우.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거는 가는 건데요. 자, 오늘 이제 완벽하게 추가 정리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 쓸 수 있다 그랬죠? 얘는 어떻다 그랬어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한계는 있어요. 소유격 자리에서는 that을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예문으로 정리하시면 the person, 이거 지난주에 보셨던 예문이에요. 자, 이건 주어 자격으로 온 거죠. 바로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자, called us yesterday. 어제 우리에게 전화했던 그 사람이 wants to buy the building. 자, 그 건물을 사고 싶어 해요. 자, 이런 예문이 되겠고요. 이 자리는 물론 여러분들 who로 바꿔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course that she will take next semester 라고 해서 that으로 쓸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which로 바꿔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행사에 관계없이 that은 주격과 목적격에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깔끔한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목적격과 자, 그다음에 소유격의 사용,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들 함께 좀 살펴봤고요. 자, 마무리는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격으로 쓸 수 없는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whom 가능하고 which는 주격, 목적격 형태 변화 없으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who는 어떻다 그랬어요? 문법의 단순화 현상의 영향으로 whom 자리에 who를 써도 된다. 하지만 whose는 안 되겠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선행사가 사물이에요. 사물 선행사의 소유격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주관식으로 먼저 생각이 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물 선행사의 소유격은 명사 뒤에서 of which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명사의 앞에 whose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선택지 중에 of which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사람과 사물 선행사 양쪽 모두의 사용이 가능한 관계대명사는 다음 중 뭐냐? 이거는 자, 사람만, 요거는 사물만, 요거는 사람만. that은 어때요? 양쪽 모두에 다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퀴즈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보셨어요. 관계대명사 이제 거의 한 80% 정도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정리가 차곡차곡 잘 되고 있기를 바라고요. 반복의 과정 내일과 모레 있을 거니까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